제가 살아남은 건 기적이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하고 중국 공안에게 잡혔다가 다시 도망쳐 몽골 사막을 건넜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도 철조망에 긁힌 상처가 깊게 남아 있어요. 발바닥에는 며칠 동안 신발도 없이 걸어서 생긴 갈라진 흉터가 아직까지 악몽에 시달리게 합니다. 왜 저는 쫓겼을까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장성택의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였어요. 그날 새벽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디론가 끌려갔고 그때부터 제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7413으로만 불렸죠.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탈출, 그리고 제 이름을 되찾기까지.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 중인 지역을 남겨주시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책상을 내려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몸이 저절로 움찔했어요. 조사관이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USB는 어디 있나? 그 말이 제 머리 위로 내려찍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사관은 제 바로 앞까지 와서 서류를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종이가 흔들리며 바람이 일었어요. 그 서류 맨 위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극비 보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그리고 사라진 USB. 이 둘 때문에 내 가족은 숙청이다. 제 심장이 그 자리에서 내려앉았습니다. 조사관은 제 얼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누구의 핏줄인지 알고는 있나?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사관은 제 귀 가까이에서 말했습니다. 너는 장성택의 딸이다. 숨이 멎었습니다. 제 몸이 의자에 깊게 파묻혔어요. 조사관은 의자를 밀쳤습니다. 철이 긁히는 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너 같은 건 그 이름을 달고 사는 것조차 아깝다. 앞으로 너는 번호로 불린다.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이 제 양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제 발이 바닥에 제대로 닿지도 않았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길었고 형광등은 불안하게 깜빡거렸어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검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차 안은 칠흑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보였어요. 어느 순간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렸어요. 마루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랬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때 방에서 사람들이 나오며 외쳤습니다. 찾았다. 여기서 찾았어. 저는 본능적으로 어머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러나 곧 고위부가 다가와 우리를 끌어냈습니다. 트럭 뒷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완전히 어둡고 차갑고 이미 몇 명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트럭 안으로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며 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덜컹.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판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공기에는 땀 냄새와 쇠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떨고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몰랐던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두 번의 탈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트럭이 멈췄고
문이 열리자 강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가리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철조망이 있고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긴 줄을 따라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7412 앞으로. 어머니가 걸어 나갔습니다. 7413. 제가 불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호각이 3번 울렸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도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표정에는 힘이 없었지만 그 상황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문이 열리자 경비원이 소리쳤습니다. 줄 세워. 움직인다. 우리는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뼈까지 파고들었고 발밑에 흙은 밤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작업장으로 가는 길에 어떤 남자가 담장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두 팔을 뒤로 묶인 채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옷이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남자 앞에 섰습니다. 번호 말해.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번호를 말했지만 경비원 얼굴은 굳었습니다. 그리고 곤봉이 그대로 남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둔탁한 소리가 바닥을 크게 울렸습니다. 남자의 몸이 힘없이 한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서 눈을 돌리는 건 약하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업장에 도착하자 쇠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숨을 크게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배치된 위치로 이동했고 어머니는 돌을 나르는 줄에 섰습니다. 저는 철제 상자를 옮기는 쪽으로 배치됐습니다. 처음엔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는 순간 경비원들이 바로 달려온다는 걸 금방 알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 손에서 돌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경비원이 바로 소리쳤습니다. 7412. 다시 들어. 어머니는 다시 돌을 들려고 했지만 무게 때문에 허리가 휘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어머니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여긴 남자 여자 구분 없다. 다시 들어 올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섰다가는 어머니가 더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햇빛에 모여 작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제 옆을 지나가다가 주변을 살핀 뒤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희 집에서 나온 그 USB. 그게 여기까지 왔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USB요? 그게 뭔데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경비원이 다가오는 걸 보더니 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말 한 문장은 온종일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USB, 보고서, 장성택, 그리고 우리 가족. 모든 단어가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오후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경비원 2명이 어떤 남자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계속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발. 하지만 경비원은 듣지 않았습니다. 곤봉이 다시 남자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벽에 맞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경비원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서랑 연결된 번호들은 따로 분리한다. 숨기면 끝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보고서, USB, 번호, 어머니와 나, 그리고 우리 집을 뒤집었던 그 사람들. 이제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우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거의 없어 손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때 아까 속삭였던 여자가 방 건너편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단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USB.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USB가 사라진 날, 아버지가 사라졌고, 우리가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USB 때문에 수용소 안에서도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두려움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호각 소리가 울릴 때까지 저는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사라진다는 걸요. 분리소 문이 닫히자 방 안은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댄 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제 번호가 불릴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여자가 제 옆으로 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교대 시간 6시 정각, 그때 철조망 밑으로 나갈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데리고 못 나가. 내가 죽으면 어머니도 못 살아. 너라도 먼저 살아야 해.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야 어머니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문틈 아래로 경비원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발소리가 사라지자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아니면 기회 없어. 내일이면 너는 끝이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철문에서 작은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신호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건물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교대가 이루어지는 순간 경비원 둘의 눈이 잠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잠깐의 6초가 전부였습니다. 여자는 철조망 아래 파인 틈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몸을 땅에 붙이고 그 아래로 기어갔습니다. 쇠가 옷에 걸려 팔이 긁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뒤에서 내려오는 순간 철조망 위에서 금소금이 크게 울렸습니다. 경비원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호각이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몸을 굴려 철조망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내 뒤에서 남자가 나가려는 순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팡! 남자의 몸이 흔들리고 뒤로 꺾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키고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몰려왔습니다. 여자가 반대쪽으로 뛰며 외쳤습니다. 이쪽이야. 산으로 가. 저도 바로 뒤따라 달렸습니다. 숲속에 들어서자 발밑 낙엽이 크게 울렸고 뒤에서는 호각과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경사는 가파르고 숨은 가빠졌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산 중턱, 길이 둘로 갈라진 지점에서 여자가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이 더 안전해. 하지만 아래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초소였습니다. 저는 여자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저쪽 초소 있어요. 여자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른쪽으로 가. 우리는 오른쪽 산길로 몸을 던지듯 들어섰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바람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흙냄새보다 물냄새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자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앞에 물가 나와. 그 물 건너면 중국이야. 다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더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뛰어. 물가까지 가. 나무 사이로 은빛 물결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급히 그녀를 잡았습니다. 일어나요. 조금만 더 가면 살아요. 여자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너 먼저 가. 나는. 뒤에서 호각과 고함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여자는 제 손을 밀었습니다. 너는 살아야 해.
너는 장성택의 딸이야. 그 보고서가 너한테서 끊기면 안 돼. 그 말은 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여자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같이.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 물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며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물 위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고 경비원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앞으로. 물이 얕아지는 순간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육지로 올라서자 갑자기 어둠 속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멈춰. 움직이지 마라.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두 팔은 뒤로 묶였고 트럭 뒷칸에 강제로 올라탔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철판 바닥의 차가움이 뼛속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안서에 도착하자 저는 칠흑 같은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의자에 묶인 채 눈앞의 공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안은 제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얼굴 바로 앞에서 숨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입 벌려라. 어디서 넘어왔는지부터 말해라. 저는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못하자 공안은 책상을 발로 차며 고함쳤습니다. 말 안 하면 바로 북쪽에 연락한다. 네가 누구 딸인지 확인만 되면 된다. 그럼 너 같은 건 바로 북송차에 올라타게 될 거다. 지금부터 거짓말 하지 마라. 제 숨은 가빠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안은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왜 국경을 넘었나? 굶어서? 빚져서? 아니면 한국 가려 했나? 마지막 질문을 할 때 공안은 제 귀 옆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한국 가려 했다면 너는 돌아갈 필요도 없어. 그 자리에서 끝난다. 알아듣나?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대답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공안은 얼굴을 밀어내듯 밀치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우리가 확인한다. 북쪽에서 다 보면 바로 넘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철문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주야, 듣고 있어? 여기서 나가려면 한 번 더 해야 해. 저는 의자에 묶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밤 북송 트럭으로 이동해. 그때 기회 생겨.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두 번째 탈출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바닥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철문 앞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거칠게 열렸고 공안 둘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어나라. 이동이다. 여자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고 저도 다리가 풀린 몸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떨렸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가 낮고 길게 울렸습니다. 여자가 제 손목을 아주 살짝 잡았습니다. 힘은 거의 없었지만 그 떨림이 마지막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당으로 끌려 나오자 북송 트럭 뒷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철판 바닥은 이슬에 젖어번들거렸습니다. 공안이 말했습니다. 이 둘 먼저 태워라. 신원 확인 끝났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아가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트럭 계단 앞에서 여자가 갑자기 몸을 굽혀 기침을 쏟았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기침처럼 들렸지만 곧 철판 위에 붉은 허연 피가 떨어졌습니다. 공안 둘이 동시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피 봤지? 가까이 가지 마라. 감염되면 우리 책임이야. 둘은 서로 밀치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닫으려던 문은 다시 열렸고 잠금새는 걸리지 않은 채 철문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숨을 몰아쉬며 입술만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지금이야, 빨리. 그 한 단어가
제 온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팔이 철문 모서리에 긁혔지만 아픔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공안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잡아! 뛰었다. 손전등 불빛이 허공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땅바닥을 굴렀고 힘이 덜 들어간 다리로 숲 쪽으로 몸을 밀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고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숲속에서 몸을 숨기자 손전등 불빛이 코앞까지 내려왔습니다. 공안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흔적 있다. 더 들어갔다.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숨을 완전히 멈추고 버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밤새 산을 타고 낮에는 바위 뒤에서 몸을 숨기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한 채 걸었습니다. 발바닥은 갈라져 피가 굳어붙었고 입술은 갈라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초원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도망도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쪽도 봐. 사람 있을 수 있어. 자세히 보자. 공안인가 싶어 몸을 엎드렸지만 다시 들리는 소리는 달랐습니다. 북한 억양도 중국 억양도 아닌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두 명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땅에 낮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칠 힘도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린 몽골 국경 수비대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은 안전합니다. 몽골.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피부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짚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북쪽에서 왔습니다. 그 남자는 그대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탈북자로 보입니다. 지금 바로 인계 준비합니다. 그 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그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몽골 수비대는 저를 작은 초소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과 담요가 주어졌습니다. 며칠째 말도 못하던 목에서 천천히 숨이 풀렸습니다. 하루 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이 꿈처럼 들렸습니다. 출입국 차량이 도착했고 저는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창밖을 지나가는 사막과 하늘이 처음으로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은주 씨,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우리 집 마당, 어머니, 그리고 여자가 마지막에 보여준 눈빛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한국 도착 후 조사실에서 USB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이 사라진 이유, 저를 쫓았던 이유, 그 모든 시작이었던 그 금속 조각.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 이 안에는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보고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건드렸고 누군가는 이걸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들고 제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름을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은주입니다.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그 무엇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번호 불리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